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최신 경제랑 시장 흐름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미중 관계의 뭐랄까 새로운 국면부터 해서요. 또 엇갈리는 미국 경제 신호들, 그렇죠. 그리고 유럽의 통화 정책 방향도 좀 바뀔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랑 머스크가 또 충돌했죠. 네, 정말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터진 그런 날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막 쏟아졌는데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맥락 또 의미를 좀 뽑아내는 데 집중해 보죠. 네, 좋습니다. 그 미중 정상 간 대화 소식 자체는 긍정적인데 또 미국의 무역 지표 개선도 있었고요. 근데 또 반대로 고용 지표는 좀 안 좋았고 생산성도 좀 하향 조정됐죠. 네, 그랬죠. 여기에 22의 어떤 긴축 종료 가능성, 그리고 또 그 두 거울 간의 설정까지 더해지니까요. 이게 시장 방향성 예측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정말 안개 속이네요. 네.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미중 관계부터 좀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 네. 트럼프는 뭐 히토류 자석 이런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양쪽 발표 내용에 좀 온도차가 느껴지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미국 쪽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띄웠는데, 중국 쪽 발표는 좀 달랐죠. 트럼프 요청으로 통화했다는 걸 딱 명시하고, 그걸 굳이? 네, 그리고 뭐 대만 문제 경고라던가, 미국의 그 부정적 조치 철회 요구 같은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군요. 이런 어떤 미묘한 신견전? 이게 앞으로 협상이 뭐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4월 무역 수지 적자, 이게 예상보다 훨씬 크게 55.5%나 줄었다는 점도 좀 봐야 합니다. 55.5%요? 엄청나네요. 네, 2023년 9월 이후로 최소치인데 특히 상품 수입이 거의 20% 가까이 확 줄었어요. 상품 수입이 그렇게 크게 줄었다는 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혹시 미국 내수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신호로 봐야 할지. 좋은 질문인데요. 그 아일랜드산 약품이나 휴대폰, 자동차 수입 이런 게 많이 줄어든 영향이 커요. 근데 이게 뭐 일시적인 재고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계속된다면 내수 둔화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렇군요. 다만 수출은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대중국 적자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다른 지표들이랑 같이 봐야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이 변화가 뭐 달러 강세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좀 기여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미국 경제 지표들은 좀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예상과는 다르게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맞아요. 1분기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뭐 기존 발표치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1.5%로 이것도 크게 하향 조정됐고요. 네, 그 실업 증가는 특히 자동차 업계 해고랑 좀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생산성 하락하고 단위 노동 비용 상승은 분명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이런 부정적인 신호 속에서도 애틀란타 연준의 그 GDP 나온 모델 있잖아요. 실시간 GDP 예측하는 거. 네네. 여기서는 4월 무역 지표도 워낙 잘 나오니까 이걸 반영해서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3.8%로 다시 높여 잡았어요. 와, 정말 엇갈리네요, 지표들이. 정말 그렇죠. 신호들이 막 엇갈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22 라가르드 총재가 최근에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나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좀 낮게 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금리 내렸잖아요. 예치금 금리가 이제 2.0%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상 이번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유럽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 이게 미국이나 뭐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유로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달러에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에는 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흐름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참 거시경제 지표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시장은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의 그 온라인 설전. 테슬라 주가가 뭐 14% 넘게 폭락했다고요.
와,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트럼프가 머스크의 정부 계약이나 보조금 이거 중단할 수 있다고 막 위협하니까 머스크가 바로 스페이스X의 주력 우주선이죠. 드래곤 이걸 퇴역시키겠다고 맞받아친 거예요. 이야, 정말 강대강이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나 뭐 테슬라 주가 문제 이걸로 끝날 게 아닌 게요. 그 드래곤 우주선이 있잖아요. 지금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우주비행사하고 화물 보내는 유일한 미국 유인 우주선입니다. 유일한이요? 아, 그렇다면 만약에 드래곤 운영이 정말 중단된다면 이건 그냥 기업 문제를 넘어서 미국 우주 프로그램 전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보잉의 스타라이너는 아직 대안이 안 되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보잉 스타라이너는 아직 완전한 인증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곤이 멈추면 당장 ISS 운용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3살에. 네, 한 개인 혹은 뭐 두 인물 간의 갈등이 국가적인 핵심 인프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번진 거죠. 시장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기도 하고요. 이야,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리해보면 미중 간의 어떤 탐색전 같은 분위기, 또 엇갈리는 경제 지표들 속에서 유럽의 정책 변화 가능성, 그리고 정말 개인 간의 갈등이 국가 기관 산업까지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인물 간의 충돌, 이게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좀 주시해야 합니다. 네. 특히 한 개인의 발언이 국가 우주 전략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력, 이건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